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5월 2일 목요일입니다. 네, 주간 시황방송 남겨드리겠습니다. 원래 어저께가 수요일이어서 제가 매주 수요일날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어제 휴장이었죠. 그리고 미국 증시가 FOMC도 앞두고 있고 해가지고 조금 더 시장을 확인하고 올려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목요일날 남겨드립니다. 최근에 지나갔던 거 간단하게 복귀해보면 제가 이때죠. 2주 전에 4월 중순 이 당시에 시장이 막 급락하고 있을 때 코스피, 코스닥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주식을 절대 팔면 안 된다. 기술적으로 저점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이 있으면 주식을 더 사야 된다. 팔면 안 된다. 제 영상을 보고 견뎌냈으면 오늘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래도 계좌는 지켜냈을 거예요. 그죠? 오늘 코스닥 이렇게 올라왔고 코스피도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물론 모든 종목이 똑같이 지수처럼 움직인 건 아닌데 그래도 여기서 안 팔았으면 다행이죠. 자, 그렇게 해서 지수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요. 21선 위로 올라왔고 코스닥 870선까지 왔고 코스피도 2700선까지도 잠깐 회복이 됐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중순은 종목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종목보다는 지수가 중요하고 시장이 중요했죠. 내가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던지 간에 주식을 좀 안 팔고 버티는 게 중요한 시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은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가 계속 위로 추가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아무 종목이나 가지고 시장이 계속 올라가겠지라고 대응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팔 종목은 팔아야 될 수도 있고, 또는 매수할 종목은 또 매수해야 될 수도 있고, 기다릴 종목은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4월 중순에 또 하나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 ADR 지표, 제가 자주 설명드리죠. 이 ADR이 이 당시에 60대 중반까지 내려갔어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바닥이다, ADR이. ADR 바닥이 지수 바닥이랑 무조건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이제 체감 바닥이라 그랬죠. 그래서 ADR 앞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조금 안 좋은 종목들, 또는 낙폭과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대부분 좀 반등은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ADR이 지금 다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좀 고생했던 종목들 많이 올라온 거예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대신에 그동안 고생하지 않고 잘 버텼던 종목들은 오히려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이럴 때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종목 보시면, 하이닉스는 오히려 4월 중순 이후로 주가가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그동안 올랐으니까. 그동안 이렇게 오른 종목들은 오히려 이럴 때 쉬어요. 반면에 예를 들면 이런 종목입니다. 예를 들면 코오롱 인더 같은 종목은 계속 주가가 중장기 하락을 했잖아요. 신저가를 경신할 정도로 계속 밀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럴 때 올라오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아서 올라온다기보다는, 최근에 물론 화학 쪽에서 좋은 얘기 있었고, 실적에 대한 이제 턴어라운드 기대감,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ADR이 올라오는 코스에는 저렇게 중장기 낙폭과대 소외주들도 많이 올라온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 좋은 종목이 올라왔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고생했던 종목들이 올라왔다. 그러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줬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렇게 역배열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다가 이렇게 올라온 종목이 있죠. 최근에 지수와 함께. 이런 종목은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종목 매수하시면 이게 계속 이렇게 위로 올라갈 확률이 낮습니다. 물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바닥을 다지거나,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필요하거나, 재수 없으면 또 다시 내려가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럴 때 이걸 팔아야 되는구나 라는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그래서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 다시 보면 이렇게 중간에 올라오잖아요. 이게 중간에 올라오죠. 그럴 때마다 이게 매수가 아니잖아요. 매수가 아니고 매도죠. 물론 이번 코스 요 반등은 좀 세게 기관 매수도 들어오긴 있긴 했는데, 설령 이게 바닥을 쳤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다시 바닥을 다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또 바닥 다지기가 길어진다든지, 이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줄이고, 일단 비중을 줄여놓고
좀 흐름을 지켜보는 전략이 좋고요.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최근에 주가가 좀 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이 오히려 지금 같은 코스에서 잘 매수를 해두면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거 제가 이따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결국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종목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주식은 이미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이미 좋은 상태에서 다시 더 좋아지는 종목이 훨씬 확률이 높죠. 반대로 이렇게 안 좋아지다가 갑자기 좋아질 확률은 높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실적이 정체되는 종목이 갑자기 2, 3분기 때 좋아질 확률을 찾는 거는 확률적으로 낮다는 거죠. 이걸 너무 일반화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비율을 좀 심플하게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월 초에 매매 전략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지수상 기술적인 반등은 1차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지수는 글쎄요 뭐 이때처럼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쭉쭉쭉 뭐 올라갈 확률도 뭐 있겠죠. 그리고 저렇게 되면 저도 좋겠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불확실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꼭 기대하고 매매하는 거는 조금 무모할 수 있어요. 되면 좋은데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박스권 요런 흐름 안에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정말 좋은 종목은 갈 것이고요, 안 좋은 종목은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목을 찾는 게임을 해야 되는 거죠. 지수 대비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는 1차 마무리가 됐다, 반등이. 그래서 우리가 주도주 압축을 해야 되고 낙폭과대 중에서 아직 반등이 제대로 안 나왔거나 이제 5월 6월 달에 반등을 할 만한 뭔가 모멘텀, 호재 이런 것들이 준비된 종목들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또 한쪽 방향, 한쪽 섹터에 몰빵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권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내 계좌의 비중을 어느 정도 두되 낙폭과대주 쪽이나 약간 그런 틈새를 노리는 매매도 일부는 가능할 수 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2,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주식을 찾는 게임, 요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월부터 2월은 실적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연초에 그 기대감에 의한 테마 장세, 당시에 뭐 온디바이스 AI 테마라든지 AI 인공지능 테마가 강하게 불었잖아요. 그래서 1, 2월은 실적보다는 기대감, 꿈, 테마예요. 이제 그러다가 3월, 4월에는 뭐냐면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1분기 실적 좋은 종목을 찾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던 종목이 뭡니까? 여러분 최근에 보셨던 종목 중에 1분기 실적 잘 나온 종목들 이런 거잖아요. 현대일렉트릭, 뭐 아직 실적 안 나왔지만 재룡전기도 실적 잘 나오겠죠.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실적 주고, 그 다음 하이닉스. 하이닉스 실적이 1분기 굉장히 잘 나왔죠. 이따가 또 말씀드릴 텐데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온 거잖아요. 한미반도체도 실적 잘 나왔죠. 1분기 실적.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찾는 게임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기아차 실적이 1분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주가 올라와 있죠. 또 조선주도 실적이 괜찮게 나왔거든요. 물론 실적 발표하고 오히려 좀 빠지는 거는 앞으로 2, 3분기에 대한 좀 연속성이 확신이 없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아무튼 1분기 실적 좋은 종목들이 올라왔다. 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그럼 앞으로 5월, 6월, 7월은 뭐냐? 이제 2분기 또는 이제 그 뒤에 3분기까지 실적이 잘 나올 종목을 우리가 잘 찾으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될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장에 있는 2600개, 2700개 종목을 다 뒤져가지고 거기서 선별을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1분기 실적 호전주 중에서 선별을 해라. 그러면 물론 이렇게 압축 선별을 하면 놓치는 종목이 있을 수 있죠. 놓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몇 개 놓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예요. 확률도 높고, 그리고 내가 분석하거나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그 범위가 훨씬 좁혀들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고르면 2, 3분기 때 실적 잘 나올 종목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게 물론 뭐 3분기, 4분기 뭐 계속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특히나 1분기 때가 이게 굉장히 잘 먹혀요. 제 경험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새해에 들어와서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은 2, 3분기도 잘 나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3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럼 그 기업이 4분기, 1분기까지 잘 나올 확률도 물론 있지만 그때는 조금 확률이 떨어집니다. 3분기 때 잘 나왔다가 4분기 때 비수기 걸려가지고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게 있는데 보통 1분기가 좋으면 2, 3분기가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 이거 제 경험적인 데이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 5월, 6월 시즌에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분석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분기 실적 잘 나온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전망치 대비 서프라이즈, 컨센서스 대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기업들 아니면 뭐 전망치대로 나왔다 하더라도 그 1분기 실적 매출이나 이익이 사상 최대급이 나왔거나 아니면 꼭 사상 최대는 아니더라도 수년 내, 뭐 2, 3년 내, 뭐 3, 4년 내에 최대급의 실적이 나왔다. 그러면 이 기업은 일단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아니 전망치 대비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으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 업황이 생각보다 엄청 좋거나 지금 사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1분기 때. 그럼 그게 갑자기 2분기 때 꺾이겠냐고요. 확률적으로. 아니죠. 보통 2분기까지도 3분기까지도 그런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에 사상 최대 또는 뭐 몇 년 내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실적이 나왔으면 그게 그 1분기 때 반짝하고 끝낼 확률보다는 2, 3분기 때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해보시면 선택과 집중한다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종목을 계속 좀 선별하고 압축을 할 생각이고 제가 오늘 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정리된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 좀 화면 정지하셔가지고 메모를 해두시던지 어떻게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올해 1분기 때 추정치, 컨센서스죠. 시장에서 예상했던 영업이익 대비 요거 이제 잠정치 아직 그러니까 뭐 재무제표상으로 분기보고서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발표된 실적은 어쨌든 잠정치입니다. 대부분 잠정으로 발표된 실제 영업이익이 얼마큼 나왔느냐 그래서 그 영업이익이 추정치 대비 몇 프로나 더 잘 나왔느냐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 하나오션 이게 이제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이죠. 그래서 하나가 인수하면서 하나오션이 됐는데 이 기업이 현재까지 대기업 중에서는 1등이에요. 그러니까 전망치가 146억인데 실제로 500억이 넘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실적이 잘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 전망치 대비 실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LX 하우시스, 뭐 LG화학, 뭐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쭉 있습니다. 뭐 SK하이닉스도 있네요. 그 다음에 HD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전망치 대비 실적이 잘 나왔다. 효성TNC, 아모레퍼시픽,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LX 세미콘 그 다음에 효성첨단소재, LG이노텍, LS일렉트릭, 이녹스첨단소재, 삼성전자, 현대건설, 기아, NH투자증권, GS건설, 삼성카드, SK가스, 롯데정밀화학, 금호타이어,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이거 뭐 스프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프리카TV가 이름 바꿨죠? 네, 스프도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잘 나왔고 아모레지, LG생활건강, 유니드, LIG넥스원, 두산밥켓, HD한국, 조선해양, 기업은행, 신한지주 이렇게 쭉 보시면 조선주 그리고 뭐 2차전지나 화학주 그리고 반도체 쪽 그 다음에 전력망, 변압기 쪽 그 다음에 화장품 네, 이런 쪽이 주로 눈에 띕니다. 자동차 그리고 은행 네, 이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이 대부분 괜찮았습니다. 주가가 그런 쪽으로 미리 주가의 선반영이 진행된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전망치 대비 서프라이즈 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고 근데 아직 실적 발표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5월 이제 중순까지 이제 중소기업들은 아직 안 한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보시고 이 전망치 대비 얼마나 실적이 잘 나오는지를 앞으로 추적을 하시면 네,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적 발표할 때 전망치가 없는 종목도 있어요. 컨센서스라는 게 명확하지 않은 종목이 있어서 이게 뭐 전망치 대비 잘 나왔나 못 나왔나를 따지기가 어려운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단순히 이제 절대값이죠. 절대값으로 이게 사상 최대급이 나왔냐 과거 대비 얼마큼 잘 나왔냐 전망이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거나 뭐 DGB금융그룹이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네요. 그죠? 제가 이거 추천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 레드캡 투어. 야, 여행 쪽인데 1분기 영업이익이 130억인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한번 관심있게 볼만한 거예요.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고 관심있게 보고 이게 앞으로 2, 3분기 계속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겠는데? 그러면 투자를 고려해볼 만한 거고 1분기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 2, 3분기 때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관심에서 좀 제외를 또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도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매출액은 뭐 3배 이상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13배 성장을 했고 이런 식으로 과거 대비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거나 또는 뭐 수년 내 최대급 실적을 냈다. 이러면은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조금 자세하게 팁을 드리면, 실적을 볼 때 또 어설프게 잘못 보면 실적 안 보는 것만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제 그 요령이 없어서 제가 좀 요령을 간단히 알려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입니다. 제가 뭐 현대제철 뭐 매수해라 매도해라 이런 의견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1분기 실적이 나왔죠. 이렇게 매출액이 5조 9천억에 영업이익이 558억.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실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으니까 현대제철 1분기 흑자 전환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전망치가 예를 들어 영업이익이 300억이었어요. 네, 300억이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558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컨센서스 대비 실적이 잘 나온 거죠. 그죠? 그럼 이걸 이 실적이 잘 나온 종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건 굉장히 아주 좁은 시야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이 영업이익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적자도 보기도 하고 뭐 3천억을 이익을 내기도 하고 4천억을 이익을 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궤적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적자를 봤다가 흑자를 냈다가 좀 더 많은 흑자를 냈다가 흑자가 줄었다가 또 적자를 봤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 이 실적이 전망치 대비 잘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엄청 눈에 띄는 실적은 아닙니다. 예, 물론 여기서 실적이 이렇게 더 좋아질 수 있겠죠, 앞으로. 예, 근데 실제로 여기 전망치가 앞으로 더 회복될 거라고 전망이 찍혀 있는데, 이 주식시장은 요 정도의 실적 전망치로 움직이는 기업들에게는 그렇게 관심을 안 둬요. 왜냐면 이 정도의 실적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기업들은 널렸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절대 주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죠, 시장이 좋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요 정도의 실적 추이 가지고 실적이 좋다, 매수해야지, 투자해야지 라고 하기에는 좀 확률이 떨어지고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다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실적이 이렇게 있다가 실적이 이렇게 나온 기업 있죠. 과거에 실적이 고만고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번에 이렇게 나온 기업들, 또는 이렇게 적자를 보다가 이렇게 확 증가한 기업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적을 찾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실적이 사상 최대라 그러면 더욱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앞으로 더 높은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잖아요. 뭐 무조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적의 궤적을 보면서 추적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실적 전망치 대비 잘 나왔다만 보지 마시고요, 추이를 잘 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뭐 100개, 200개 보지 마시고요, 뭐 한 10개, 20개 이내로 추리세요. 예, 압축하고 추려서 제일 좋은 거 위주로, 그래도 제일 확실하고 확률 높은 거 위주로 추리신다면 뭐 2, 3분기 시장이 또 뭐 답답하고 뭐 지루할 수도 있지만 좋은 종목은 결국 간다는 겁니다. 심플하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황을 물론 신경을 쓰지만 결국엔 종목 찾기가 핵심이라는 관점에서 주도주 섹터와 주도주를 찾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전력망 쪽은 전력기기 쪽은 좋은데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죠. 제가 그래서 현대일렉트릭 얼마 전부터 좀 단기적으로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실적 좋은 종목을 찾는 것까지는 아까 다 설명드렸는데, 요거 하나 제가 추가할게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 있죠.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기준이 참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하는 게 결국엔 실력이고 경험이고 통찰력인데, 이미 주가가 올랐어도 이거 앞으로 2, 3분기 때 이 정도 모멘텀이 더 있고 이 정도 실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더 간다 라고 하는 판단,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도 좀 더 좋아지긴 하겠는데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 정도면 좀 부담스럽다. 요거는 좀 제외하자. 이런 것들이 다 판단이거든요. 그런 판단을 잘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돈을 버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요거는 제가 뭐 어떤 종목이 선반영이 다 됐다 안 됐다 이런 걸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지표, 수급 지표 간단히 좀 체크해 보면 지금 고객 예탁금은 뭐 괜찮습니다. 꾸준히 늘어난 상태에서 확 늘어나지는 못하고 있는데 돈이 크게 빠져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괜찮은 추이고요. 그 다음에 신용잔고, 신용잔고도 그렇게 막 무리하게 늘어나고 있진 않아요. 최근에 시장이 흔들릴 때 또 이렇게 신용잔고도 좀 가벼워지는 움직임이 있었고 다시 올라오고는 있는데 신용도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다. 수급, 뭐 고객 예탁금과 신용은 무난하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수급인데, 외국인 선물, 제가 이거는 최근에 몇 번 설명드렸죠. 그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과 우리 코스피 지수, 선물 지수의 흐름을 보면 얘네가 사면 올라가고 팔면 떨어지고, 사면 올라가고 최근에 팔면 떨어지는데, 최근에 보시면 선물을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이 앞의 흐름보다 매도한 규모 대비 지수가 좀 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만큼 팔면 지수가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이만큼 팔아도 이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강하다, 견조하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선물만 봐서는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뭘 봐야 되냐면 현물 수급을 봐야 돼요. 현물 수급. 코스피 수급을 보시면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선물 가지고 지수를 컨트롤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에서는 안 팔고 있더라, 주식을 사고 있더라. 이거 좋은 거죠. 만약에 현물까지도 이렇게 패대기를 치고 있다면 시장의 큰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금리라든지 매크로적인 정황에서는 불안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뭐 체감 경기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불안하죠. 근데 어쨌든 이 수급만큼은 굉장히 좀 명확하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외국인 현물 수급이 의미 있게 꺾이기 전까지는 일단 시장은 살아있다. 지수가 크게 가든 못 가든 어쨌든 꺾이지 않는 선에서 종목별 수익률 게임은 이어진다. 특히나 주도주, 실적주 쪽에서는 시세가 계속 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제가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1,400원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달러를 팔아가지고 주식을 사라 그랬잖아요. 달러를 사지 말고, 여기서 달러 사면 물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게 아직은 환율이 뭐 제대로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일단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여기가 단기 고점이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바로 진정이 될지 조금 더 위에서 고가놀이를 하다가 꺾일지는 봐야 되겠지만, 환율도 추가 상승보다는 좀 아래쪽 안정이 될 확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괜찮은 거죠. 외국인 매수가 계속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미국 FOMC는 글쎄요, 파월이 굉장히 지금 상황에 그냥 걸맞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매하면서도 애매한데 시장에서 좀 불안해할 만한 요소들은 다 잡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날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인상은 안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포스럽진 않죠. 공포스럽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안도가 되고 이제 뭐 기대가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렇게 FOMC는 무난하게 지나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란, 이스라엘 뭐 이런 전쟁도 뭐 전쟁이 확전돼서 커지는 그런 상황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환율도 그렇고 해서 지금 뭐 시장은 엄청 뭐 매크로적인 상황이 좋다도 아니고 엄청 공포스럽고 안 좋다도 아니고 그냥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무난한 상태에서 이제 점점 종목에 집중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종목에 계속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린 얘기가, 시장이 크게 뭐 올라가거나 내려갈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수는 박스권이고 종목 장세에 집중해보자.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좋을지는 찍어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설명드렸어요.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일부 방산주들, 그런 쪽이죠. 그다음에 실적이 없더라도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이제 바이오죠. 바이오는 보통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올 계약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HLB랑 알테오젠, 뭐 삼천당 제약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앞으로 남아있는 그 일정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AI 관련주, 반도체 쪽을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상 최대급 실적은 안 나올 거예요. 올해는 작년이 좋았던 거지.
그래서 올해는 작년 대비 약하지만 어쨌든 기저효과에 의해서 작년 4분기나 올해 1분기 안 좋았던 거 대비 2, 3분기 가면은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쪽은 좀 반대편에 있는 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주도주 관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바닥을 다지고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도 2차전지 쪽 일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 방산주 일부,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장은 지난 4월에 공포스러웠던 시기,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공포스러웠나 싶을 거예요. 그때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4월 중순에. 근데 지금은 별로 기억도 안 나죠. 이때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문제야. 어쨌든 지금은 시장 상황이 많이 나아져서 다행이고, 이제부터 또 진검승부입니다. 커트할 거 커트하고 집중할 종목 집중해서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